남의 뒷담화를 좋아하는 사람 옆에 오래 머물다 보면 묘한 안정감이 생긴다. 오늘의 표적은 내가 아니고 나는 이쪽 편에 서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그 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웃으며 동조하는 동안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공간의 구조를 조금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금세 알게 된다. 그 자리는 애초에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자리라는 사실을. 타인의 부재를 이용해 우월감을 확인하는 대화는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소비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실수, 성격, 약점, 사생활이 안주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그 자리의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의 메시지를 공유한다. 여기서는 누구든 소재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은 뒷담화를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나 친밀감의 신호로 착각한다. 같은 대상을 함께 비판하며 묘한 결속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속은 공통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힘을 잃는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연대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적이 바뀌면 관계도 함께 재편된다. 그리고 그 순서는 생각보다 빠르다. 더 위험한 지점은 여기서 시작된다. 남을 함부로 말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점점 사람을 인격이 아니라 정보 덩어리로 보게 된다. 쟤는 원래 그런 애야. 걔는 항상 문제야. 같은 단정이 습관이 되면서 복잡한 인간을 단순한 낙인으로 축소한다. 그렇게 타인을 단순화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누군가의 눈에는 당신 역시 몇 줄의 평가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말이 없는 자리에서 자라난다. 그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그 관계의 진짜 수준이다.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종종 나는 솔직할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솔직함과 무책임은 전혀 다르다. 솔직함은 책임을 동반하고 무책임은 부재를 이용한다. 부재를 이용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가볍게 만든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그들은 과연 입을 다물까? 이미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다면 당신이라고 예외일 이유는 없다. 오늘 함께 웃고 있는 얼굴이 내일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올려두는 선택과 다르지 않다. 관계는 결국 태도의 축적이다. 가볍게 흘린 말들이 쌓여 당신의 이미지를 만든다. 남의 이야기를 씹는 자리에 끼어드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청자가 아니라 공범이 된다. 침묵하지 않고 동조하는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이미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허용한다. 짧은 웃음은 남지만 깊은 신뢰는 사라진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진 관계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방향이 자신을 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뒷담화가 오가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편안해 보인다. 누군가의 실수나 성격을 분석하며 웃고 맞장구를 치고 때로는 더 자극적인 정보를 얻는다. 겉으로는 가벼운 수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평가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그 평가가 단지 부재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누군가를 해부하듯 말하는 태도는 듣는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남긴다. 이 사람은 남을 이렇게 다룬다. 그 인식은 조용히 쌓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그래서 타인을 쉽게 흠집내는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계산한다.
겉으로는 함께 웃어도 마음 한편에서는 경계가 생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표적이 된 사람만이 아니다. 그 자리에 동조하며 앉아있는 사람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 표정, 반응까지 기억된다. 누군가를 비웃는 순간의 표정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더 냉정하게 보자. 타인을 낮추는 대화에 익숙해지면 관계의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려 하기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생긴다. 그러면 대화는 점점 자극적이고 단순해진다. 복잡한 맥락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결론만 남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자극이 필요해질수록 더 가까운 사람,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다음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듣기만 했어. 그러나 듣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이미 참여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입장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대화의 수준만큼 성장하거나 퇴보한다. 타인을 소비하는 대화에 둘러싸이면 사고도 점점 얕아진다. 반대로 부재한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말이 신중해지고 생각이 깊어진다. 결국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다시 환경을 강화한다. 웃고 있지만 이미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선택이 달라진다. 잠깐의 소속감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희생할 것인지 아니면 순간의 어색함을 감수하고 기준을 지킬 것인지. 이 선택은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정보가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타인이 없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에서 결정된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의 불안을 만들지 않으려면 그 자리가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부터 직시해야 한다. 누군가를 낮추며 얻는 우월감은 즉각적이고 달콤하다. 비교에서 이겼다는 느낌,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안도감이 순간적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더 선명한 약점을 찾아내려는 습관으로 굳어진다. 그렇게 우월감은 점점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문제는 그 구조가 결국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타인의 실수를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무의식은 이렇게 학습한다. 여기서는 실수하면 바로 평가받는다. 그 인식은 은근히 긴장을 만든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오해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남을 평가하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동시에 평가받는 환경 속에 자신을 노출시킨 셈이다. 타인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면 자기 존중은 스스로의 성장에서 나오지 않는다. 언제나 비교 대상이 필요하다. 누군가 더 잘하면 불안해지고 누군가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더 많이 깎아내리고 더 많이 분석하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존은 외부 조건에 묶인다. 이것은 단단함이 아니라 의존이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 있다.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사고방식이 형성된다. 반복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중심으로 말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시선도 결핍 중심으로 바뀐다.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찾고 이해보다 판단이 앞선다. 이런 시선은 결국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향한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피로해진다. 우월감은 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취약함을 가리기 위한 방패에 가깝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다면 굳이 타인을 낮출 이유가 없다. 자신의 기준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남의 실수는 흠칫거리가 아니라 단지 타인의 선택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해 남을 깎아내리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크기를 스스로 제한한다. 성장 대신 비교에, 성찰 대신 평가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그 시간과 집중을 자신에게 돌렸다면 훨씬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우월감을 좇는 대신 실력을 쌓고 남을 분석하는 대신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는 즉각적인 쾌감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이는 분명해진다. 한쪽은 자극에 의존하고 다른 한쪽은 기반을 쌓는다.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조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애초에 그런 구조에 깊이 발을 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순간의 재미보다 장기적인 안정이 훨씬 값지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뒷담화가 오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은 종종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분위기를 맞추지 못한다는 시선도 따라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억지로 웃고 적당한 한마디를 보태며 자리를 지킨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모든 분위기에 적응하는 태도가 능력은 아니다. 때로는 분명한 기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다. 사람은 말의 방향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한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면 당신의 기준도 그 흐름과 함께 규정된다. 반대로 불필요한 말에 쉽게 가담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어색함이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가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 특히 타인을 소비하는 대화에서는 더욱 그렇다. 굳이 맞장구 치지 않고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메시지를 남긴다. 그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선을 지키는 방식이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지점은 이것이다. 괜히 튀는 것 아닐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잠깐 의아해할 뿐 곧 적응한다. 오히려 계속 동조하던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리면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일관성은 예상 가능성을 만들고 예상 가능성은 신뢰로 이어진다. 또한 침묵은 자기 통제의 신호다. 순간의 재미나 자극보다 장기적인 관계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걸러내는 태도는 결국 다른 영역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충동 대신 판단이 앞서는 습관이 형성된다. 뒷담화에 끼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관계의 성격이 선명해진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태도를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그렇게 걸러진 관계는 수는 적어도 훨씬 안정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기보다 평판이다. 모두와 가볍게 어울리는 대신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단단한 위치에 선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힘이다. 그 힘을 스스로 포기할 이유는 없다. 사람들은 대화를 단순한 시간 때우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관계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다루는지가 모임의 수준을 결정한다. 누군가의 단점과 실수를 중심으로 웃음이 형성되는 자리는 처음에는 유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긴장을 남긴다. 왜냐하면 그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을 쉽게 평가하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비교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실수하는지, 누가 더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측정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솔직한 시도나 도전이 줄어든다. 혹시라도 실패했을 때 그 이야기가 다음 안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관계는 피상적으로 흘러간다. 겉으로는 친해 보일 수 있다. 함께 웃었고 비밀을 공유했고 같은 대상을 비판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친밀감은 깊이가 얕다. 서로를 지켜주는 연대가 아니라 누군가를 바깥에 두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속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름을 찾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반복적으로 타인의 결핍을 중심으로 말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비판적으로 기울어진다.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이고 이해보다 판단이 앞선다. 그러면 가까운 관계에서도 관용이 줄어든다. 작은 실수에도 쉽게 실망하고 기대에 어긋나면 곧바로 거리감을 둔다. 결국 자신이 만든 기준에 스스로가 지치게 된다. 관계는 말의 축적이다. 오늘의 가벼운 농담이 내일의 평판이 되고 반복된 태도가 이미지로 굳어진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타인을 다루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그 기억이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함께 일할 사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 믿고 맡길 사람을 고를 때 기준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대화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웃음의 대상이 늘 부재한 사람이라면 구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없을 때조차 그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그 관계는 오래간다. 가벼운 말은 순간을 즐겁게 만들 수 있지만 깊은 관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선택은 늘 사소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어떤 말에 동조할지, 어떤 말에는 선을 긋을지에 따라 당신의 위치가 정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학벌, 성과를 중요하게 말하지만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시키는 핵심은 결국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공식적인 자리보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결정된다. 회의실에서의 태도보다 사적인 모임에서 타인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정확한 기준이 된다. 뒷담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사람은 당장은 정보가 많아 보이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태도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저 사람은 말을 가볍게 한다. 이 인식은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친근해도 중요한 일이나 민감한 이야기를 맡기기에는 망설여진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자리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연다. 반대로 특정 인물이 없을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환경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한다. 언제 자신이 이야기의 소재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뢰는 눈에 띄지 않게 축적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 태도,
굳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태지 않는 습관,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선택들이 쌓이면서 이미지가 형성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기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은 처음에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가볍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순간의 재미에서 한 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반대다. 신뢰를 얻은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다르다. 필요할 때 찾게 되고 중요한 순간에 떠오른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결정적인 기회는 대개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능력이 비슷하다면 결국 선택받는 쪽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평가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한 태도에서 나온다. 뒷담화의 자리에 오래 머물면 신뢰는 조금씩 마모된다. 반대로 그 구조에서 거리를 유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진다. 순간의 소속감과 장기적인 신뢰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다만 선택이 필요할 뿐이다. 뒷담화의 구조는 단순하다. 누군가가 중심에 서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서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심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늘의 이름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이름이 필요해진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된 가까운 사람이 더 좋은 소재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믿는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 믿음에는 근거가 없다. 이미 여러 사람이 그 자리를 거쳐갔다면 당신만 피해갈 이유는 없다. 분위기는 자극을 원하고 자극은 점점 가까운 곳에서 찾는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은 단순해진다. 그 게임 안에서 조심하며 버틸 것인지, 애초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것인지. 표적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표적을 만드는 구조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다. 관계는 결국 방향이다. 누군가를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끝은 대개 비슷하다. 차례가 돌아오는 것뿐이다. 사람의 진짜 수준은 긴장된 공식 자리보다 편한 사적 자리에서 드러난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떤 말을 꺼내는지, 누군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 사람의 기준을 보여준다. 뒷담화는 대개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한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명분도 붙는다. 그러나 그 농담이 반복되면 하나의 문화가 된다. 누군가의 약점이 웃음의 재료가 되고 사생활이 흥밋거리가 된다. 그 안에서는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해진다. 재미를 유지하려면 강도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품격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순간에 드러난다. 모두가 쉽게 동조하는 흐름 속에서 굳이 과장하지 않고 불필요한 평가를 덧붙이지 않는 태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선택이 그 사람의 무게를 만든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민하다. 누가 분위기에 취해 선을 넘는지, 누가 일정한 선을 지키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이 평판이 된다. 평판은 스스로 광고하지 않아도 조용히 퍼진다. 편한 자리에서의 태도는 결국 공식 자리로 이어진다. 가볍게 말하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반대로 기준을 지키던 태도 역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남는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이다. 그 일관성이 쌓여 사람의 무게가 된다.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동조하고는 있지만 어딘가 찜찜하다. 그 감각은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기준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를 잃을까봐 걱정하며 자리를 지킨다. 괜히 혼자가 될까 두렵고 소외될까 불안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타인을 소비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미 균열이 시작된 상태다.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다만 끊어지는 시점이 늦춰질 뿐이다. 거리를 두는 선택은 순간적으로 어색함을 만든다.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장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불필요한 말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에도 덜 휘말린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허용한 환경에 물든다. 냉소적인 대화 속에 오래 머물면 시선이 거칠어지고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머물면 태도가 정제된다. 환경을 선택하는 일은 곧 자신을 선택하는 일이다.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다. 대신 기준을 지킬 수 있는 관계를 남기면 된다.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안정감은 오히려 커진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결국 당신의 중심을 단단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말했는지는 흐릿해진다. 구체적인 문장은 잊히고 상황도 희미해진다. 그러나 한 가지는 또렷하게 남는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했는지에 대한 인상이다. 뒷담화의 자리에 자주 앉았던 사람은 가볍다는 이미지가 남고 쉽게 동조하지 않던 사람은 조심스럽다는 인식이 남는다. 전자는 순간적으로는 편하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후자는 시간이 갈수록 무게를 얻는다. 중요한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후자를 찾는다. 신뢰는 결국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남을 평가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않는다. 비교와 비판은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결국 자신도 한 번쯤은 중심에 서게 된다. 그때 느끼는 당혹감은 낯설지 않다. 이미 여러 번 보아온 장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의 차례일 뿐이다. 반대로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그 장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다. 그 자리는 심심해 보였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위치였다. 순간의 소속감 대신 장기적인 평판을 선택한 셈이다. 관계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가끔은 흔들린다. 그러나 반복되는 선택은 방향을 만든다. 타인을 소비하는 쪽으로 기울 것인지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 것인지는 작은 대화에서 결정된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말재주도 정보력도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다. 그 태도가 쌓여 당신의 이름이 된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태도는 결국 인생의 무게가 된다. 오늘 어떤 자리에 앉을지, 어떤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 그 선택이 당신의 평판을 만든다. 가볍게 웃으며 남을 소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조용히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결국 스스로 정하는 문제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도 좋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미래가 된다.